혹시 뭘 가장 좋아하세요? 아 저를 좋아하세요? 컴온!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도 오는데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엄청 가깝네요, 그죠? 네.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물이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여기 써져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서바이벌 참가자에서 이번에 그 빌드업이라는 보컬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또 나오게 돼가지고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강연 이런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색하고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이야기 편하게 하다 가겠습니다. 네네.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걸 좋아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뭘 좋아했냐면은 어렸을 때는 그냥 똑같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성당을 열심히 다녔었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장난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급식 시간도 열심히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가끔은 뭐 떨어진 음식 뭐 잘못 주워 먹었다가 뭐 장염도 걸리기도 하고요. 뭐 사실 뭐 별 특별하게 보내지 않았지만 꿈을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통기타를 처음 배웠거든요. 통기타를 입문하면은 무조건 밟아야 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영상도 찍어놓고 홈피에다가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그 스타킹 작가님께서 연락이 오셨고 작가님들과 미팅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저 어린 아이가 그 큰 기업 SBS 건물에 가가지고 너무 엄청 크더라고요, 압박감이. 그래갖고 그리고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노래를 했는데 당연히 좀 이제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긴장감을 이겨낼 수가 없죠.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갖고 아직 좀 더 열심히 하고 애기야 좀 더 커서 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좀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노래를 재밌게 기타 치면서 열심히 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서 버디버디가 싸이월드까지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코리아 갓탤런트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투 때 이제 그 작가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또 기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좀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16살 때 코리아 갓탤런트에 출연을 하게 되고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했어요. 운 좋게. 뭔가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캐릭터였던 거죠. 제가 뭔가 좀 나이 어린데 뭐 되게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되게 하니까 좀 유니크해 보이고 그게 다 맞아서 가서 세미파이널 생방송 무대도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4등을 했어요. 세미파이널에서. 근데 떨어져가지고 분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이제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들께서 연락이 막 오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꿈이 데미안 라이스, 제이슨 무라즈, 존 메이어 그쪽 분야였거든요. 사실 아이돌은 잘 몰랐어요. 어떤 문화이고 뭘 하는 그냥 춤추면서 노래하는 가수구나가 다였어가지고 사실 별 흥미가 없었어요. 저는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갖고 밴드를 하러 밴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노래 연습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 팀 멤버들도 꾸려줬었어요. 계속 막 누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막 정 줬다가 정 안 줬다가 막 이러면서 여러 막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제 데뷔를 하는구나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저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월말 평가도 열심히 준비하고 뭐 잘 못하는 랩도 막 하라 그러면은 막 기타 치면서 랩도 하고 다 했는데 회사에서 데뷔를 못 시켜주겠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던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그때 어리니까 뭔가 좀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키워드 한 가지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실력이 조금 막 부족하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연습생 하면서 다른 친구들 와 진짜 잘하네 이거 잘하네. 근데 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계속 놓지 않고 그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데뷔 무산되고 갑자기 다 회사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만 이게 다 남겨져가지고 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에 그 코리아가 탤런트 2 작가님께서 또 몇 년 뒤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번에 신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SBS에서 설 특집이었나 그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목소리 나오고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준비했어요. 이제 21살 때였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남성분들 많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압박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네. 가는 줄 알았지만 프로듀스 101 또 작가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작가님도 또 신의 목소리 작가님을 통해서 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참 감사했던 게 이게 인연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 항상 좀 성실함은 버리지 않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인연으로 해서 가서 또 전 기타를 쳤어요. 프로듀스 101 아이돌 프로그램이잖아요. 나가기 전에 부모님도 야, 너 거기 나가면 다른 기획사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이 댄스 트레이닝을 받고 오는 친구들인데 너는 맨날 집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애가 거기 가서 어떻게 승부를 보겠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 연습생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싱어게인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 나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항상 그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있었어가지고 그냥 가서 안 되더라도 노래하고 나오자. 내가 잘하는 거. 그래서 가서 계속 기타를 쳤어요. 근데 춤을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되지 않는 춤을 그 영상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세븐틴 선배님의 그 뿜뿜이라는 춤을 열심히 추던 그 짤이 있어요.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이게 뭔가 또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엔 좀 없다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제 저의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서사가 좀 괜찮았는지 이제 대중분들께 사랑받고 또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더 노력해가지고 더 성장하게 되고 감사하게 또 그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어원이 되었죠. 11명.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김포공항 앞에 살거든요. 집이 그쪽이라. 근데 김포공항 가면은 와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예전 얘기니까 걷지 못했어요. 진짜 우와 그 환호성 소리랑 정말 좀 값진 경험이다. 이런 경험 진짜 해보기도 힘든데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어원 때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서로 저희 멤버들끼리 엽기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근데 엽기 사진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다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으니까 다 누구 입 벌리고 자, 누구 눈 뜨고 자 그런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어차피 서로 찍혀 나도 피곤하니까 얘가 잘 때 내가 찍고 내가 잘 땐 얘가 찍거든요. 사실 감사함은 컸지만 행복을 오롯이 막 편안하게 행복을 막 느끼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멤버들 만나면은 너무 좀 애틋하고 함께 너무 고생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너무 항상 고맙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아이돌을 꿈꾸면서 시작한 가수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댄싱적으로도 일가견이 없었다 보니
너무도 멤버들 잘 추고 팝핑 막 튕기고 웨이브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난 저렇게 못하니까 혼자 막 비상구 나와가지고 막 눈물 훔치고 있으면은 똑같았어요. 방송이 끝나도 난 계속 프로듀스 원어원이었어요. 원어원 때도 나는 푸디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도 막 최흥준 선생님 지금 막 핫하신 선생님들 다 그때 다 어렵게 짜시고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원원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또 그때 열심히 눈물 훔치면서 노력했던 그 춤을 곁들여서 또 저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이 음악과 무대를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원 시절 덕분에 음악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신 그때 우리 그 팬분들과 저희 팬분들 윈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윈드 분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윈드분들은 저희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실력이 계속 이게 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뭐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겁니다. 네, 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활동을 하면서 계속 곡을 만들고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욕심을 너무 카메라 앞에서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승철 선배님, 조용필 선배님과 같은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이고요. 곡 작업은 제가 잘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앨범을 낼 때 거의 수록곡들은 제가 다 써요. 다 만들어요. 수록곡들은. 하고 타이틀은 제가 안 만듭니다. 지금 제가 지향하는 음악에서는 프로듀서 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많은 분들 뭐 A&R 팀도 있고 뭐 제작팀, 뭐 마케팅팀 여러 팀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제가 뭐 만든 곡이 뭐 홍보도 좀 힘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챌린지도 찍고 한강 위에 고양이로 걸어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또 위해서 결국 행복한 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 뭘 가장 좋아하세요? 저를 좋아하세요? come on. 저는 밤에 자기 전에 토미 임마누엘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 기타리스트의 기타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되게 침착해지고 차분해져요. 혹시 있으세요? 이런 거? 저는 밤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넷플릭스 이런 거. 영화관 가는 거 저는 항상 가요. 그러시구나. 하여튼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모르고 살았거든요. 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는 게 음악하는 것도 행복하고. 왜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나 뭐 여기서 이거 조금 그래도 나는 이거 끝나고 집 가면 또 행복한 내 시간이 있어. 약간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나씩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이제야 좀 뭔가 좀 강연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여튼 제가 그동안 음악해온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참 저희가 더불어 사는 이 아름다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취직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꾸준히 노력한 게 뭘까를 계속 면접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던 비법, 꿀팁이나 약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업병이라 제가 기자회견 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살짝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히 연습하는 비법과 필요한 마음은 저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 꾸준히 연습하는 게 안 하면 못 견뎌요. 가만히 못 있어요. 소파에 한 5분에서 10분 누워 있다가도 10분을 못 누워 있고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신곡 안무를 연습한다던가 뭐 공연 때 해야 될 노래를 기타 치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던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저희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막 뭐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해요.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나의 뭔가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재한님이 해주신 얘기 덕에 이제 취준도 해야 되는데 힘을 많이 얻은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 간절함 있죠.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그 프라이드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꿈이 있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주 무너지거든요. 예, 자주 무너지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뭐 어떤 음악 프로그램을 나가던 혼자 연습을 하던 공연을 하던 후회가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고 하셔도 처음에 너무 막 어색하고 잘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은 뭔가 나만의 요령도 생기고 계속 그리고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너무 막 불안하겠지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무너지는 날이 있더라도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또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뭔가 좀 우리 20대 초반 중반 때 도전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자존감도 좀 내려가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가지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과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에서 청년들의 인성 성장을 위한 이 대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굿네이버스 인성 업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굿네이버스 인성 업클. 그럼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널 위한 내 노래는 끝이 나지 않아 들려드릴게요. 시릴 만큼 더 불을 얻고 다 타오를 때 또 붉었었던 그날들 벼랑 앞에 선 발걸음 웃음을 잃어갔던 그날들 말없이 날 지켜줘 고마워 For your song 널 위해 부를게 버려진 꿈의 조각 하나둘 찾아 비워진 너의 손에 꼭 쥐어줄 거야 가팔랐던 언덕 꽃 피어나고 널 위한 내 노래 끝이 나지 않아 난 여기 있을게 기억해줘 네 안에 웅크린
고개를 드는 날이 오면 삼켰던 한숨이 숨긴 눈물이 터져 나오는 날 잠시 멈춰서 날 기억해줘 I am here for your soul 널 위해 버려진 꿈의 조각 하나둘 찾아 비워진 너의 손에 꼭 쥐어줄 거야 가발랐던 언덕 꽃 피어나도 널 위한 내 노래 끝이 나지 않아 난 여기 있을게 지쳤던 마음이 내 숨을 내쉬고 작아진 마음이 내 가득해져 빛나 그리워진 길은 선명해지고 이렇게도 우리 함께 걸어가자 영원토록 나의 손잡아줘 감사합니다. 제 나이대 20대 초반에게 맞는 강연인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인생 얘기도 듣고 또 팬으로서 들을 수 있는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재환님의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제 힐링도 되고 영감도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으면 또 올 것 같습니다. 김재한 화이팅! 굿네이버스 화이팅!